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먼저 휴젤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설립돼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그리고 종속 회사를 통한 HA 필러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HA 필러 더 채움, 바이오 코스메틱 웰라주, 주요 제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엘러간,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 등과 국내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의 회사들이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만이 B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들은 A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엘러간사가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휴젤이 50%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51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 당기순이익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보툴렉스, 이 보톡스 제제의 이 명칭입니다. 보툴렉스 레티보의 50유닛 스페인 품목화가 획득입니다.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스페인의 50유니트의 이 레티보, 이 보톡스 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적응증은 미간주름의 개선입니다. 품목 허가 신청은 2020년 6월 29일에 신청을 했었고요. 최종 2022년 7월 6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스페인의 의약품 위생제품 청으로부터 보툴렉스 50유닛의 스페인 품목 허가 획득에 따라서 승인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즉 갱신해서 허가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50유니트를 스페인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요, 현지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과 해외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럽의 파트너사 그리고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품목 허가는 회사의 미국 유럽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회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포괄 공시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IR 자료로 좀 확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50유니트짜리 보톡스 제제 어떤 승인 허가, 즉 본격화된 스페인에서의 어떤 톡신 제제 판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공시입니다. 네, 이 보툴렉스는 이번에 허가를 획득한 스페인 외에도 유럽의 10개국에서 이미 1월에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럼 해외 매출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최근 공시 타이틀만 좀 보면은 6월 3일에는 폴란드의 품목 허가를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내용들 쭉 있어요. 지금 회사는 뭐 투자 판단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HG102에 대해서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또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판되어 있는 일부 제제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에서의 이 사용 승인 허가, 품목 허가 신청 이후에 이 품목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미국 시장도 사실상 이 톡신 제제에서는 시장이 좀 꽤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젤의 입장에서 최근에 최대 주주까지 변경된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승인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매출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실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딕톡스와의 소송인데요. 소송 비용을 생각한다면 휴젤이 조금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어요. 네, 최근에 이 메디톡스가 휴젤로부터 이 보톡스에 관련된 이 소송전, 과거에 대웅제약과 이 국제 무역 분쟁을 좀 한번 일으킨 바가 있었죠. 네. 최근 어떤 사례 내용들 좀 보면 이거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3월달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해서 이제 피소를 좀 받았고요. 지금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좀 제소가 돼서 현재 공방을 좀 치르고 있죠. 네. 빠르면 9월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휴젤의 경우에 과거에 좀 저희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대한 실익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의 경우에 만약에 균주 도용이 없는 상태에서 휴젤의 발목을 좀 잡기 위한 의도였다면 네. 오히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뺏겼던 이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공격의 수단으로 좀 활용했던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판단해보고 만약에 톡신 제재에 대한 어떤 도용이라든가 균주 도용 내용이 일부분 사실이라면 네. 휴젤의 경우에도 이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같은 그런 어떤 사태가 다시금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휴젤의 입장에서는 지금 ITC 제소에 따른 소송 비용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들은 영업 비용으로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물어뜯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공방에 대해서는 과연 톡신 균주를 도용했는지 이 여부가 좀 관건이었는데 과거 사례로 보면은 대웅제약은 어찌되었던 간에 메디톡스에 뭐 패소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네. 결국 합의로 좀 일단락이 좀 됐는데 휴젤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 일부 균주 도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좀 차지하더라도 회사는 지금 유럽 지역의 품목 허가 승인을 넓힘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이미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손익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휴젤이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막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휴젤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적적인 측면 잠깐 보면 1분기 매출액은 64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매출액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4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억 원 정도, 45억 정도 좀 감소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15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5억 감소하는 요인이 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소폭 감소했거나 손익이 좀 다소 감소한 흐름은 좀 있지만 하반기에 품목 허가 이후에 마케팅 전략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면 해외 시장을 빠르게 좀 공략할 것이 아닌가. 휴지에는 두 가지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또 봉쇄령들이 좀 지속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던 이 필러 그리고 보톡스 제제 판매가 가시화된다면 이 부분의 어떤 영업력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 공방에 따른 이 리스크를 수반을 하고 있지만 휴젤은 이 국내 톡신 제제 1위 시장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최대 주주가 GS그룹 컨소시엄으로 변경이 좀 됐지만 글로벌 추진, 글로벌 역량의 어떤 추진 관점 그리고 사모펀드의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일봉상 주가 기준에서 보면 27만 9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최근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초점 이전 점까지 좀 내려왔죠. 네. 딱 보면은 주가가 올라간 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최근 1년치 일봉 주가의 기준을 잠깐 볼게요.
일봉 주가의 기준으로 지금 쭉 내려와서 보면 자, 요 구간이죠. 일봉 주가 기준에서도 내리막길이 확연한데 지금 최근 2년간의 주가 형태 2020년 3월 주가 제가 왜 2020년에 3월 주가를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020년도 3월 시점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감들이 시장을 좌우했던 이 지수가 사실상 저점을 찍었던 이 공포 지수 구간이었는데 지금 딱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휴재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올라간 만큼의 매물대를 우리가 상존해 봤을 때 지금의 형태는 바닥권으로서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 가점에서 10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구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0만 원 5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역량 관점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휴젤입니다. 지금 2020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을 시기인데요. 그때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바닥권에서의 매수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관점에서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휴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7년 1월에 설립돼서 1996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골프장 레저 사업, 관광 숙박업,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 및 운영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난티 남해골프앤스파 복합 리조트를 비롯해서 아난티 코드 리조트, 아난티 코브 리조트 등을 운영 중인 국내 대표 휴양 플랫폼 기업입니다. 2019년 7월 빌라주드 아난티 PFB를 설립해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프라이빗 고급 친환경 리조트 빌라주드 아난티를 개발 중이며 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운영 플랫폼 개발 및 분양 61.9%, 리조트 운영 38.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198억 원, 영업이익 597억 원, 당기순이익 16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분양 매출 및 운영 매출 증가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아난티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어제 공시였죠. 아난티 살펴보겠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인데 이 관계기관의 벌금 추징이라든가 기타 명령이라든가 뭐 세무조사 여러 요건들에 따른 이 벌금 등이 부과될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 내역입니다. 종류는 추징금입니다. 부과 금액은요 131억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자본의 3.28%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부과의 기간은요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2016년도부터 그리고 2020년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세무상의 어떤 불비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131억 원의 추징이 있었다. 향후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과세 예고 금액의 합계액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에 조세 불복 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할 이 국세청에서 이 부과되는 이 세무조사의 어떤 추징금을 확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세를 불복. 나 이 금액 못 내겠다. 네. 지금 뭔가 판단이 좀 잘못됐고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부인당했다. 경비를 뭐 인정받지 못했다 또는 이 부분이 과대하게 추징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확인 통지 접수 일자는 7월 7일이고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 수령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 금액이고 추후에
최종 세액 변경 등과 주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하겠다. 납부 기한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정 납부 기한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종합해 보면 131억 원의 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추징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 추징금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뭐 벌금 부과와 관련한 이슈도 있고 아난티는 올해 들어서만도 정말 여러 이슈로 순탄치 않습니다. 국내 대표 남북 경협주로 꼽혔던 아난티가 끝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한다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우리가 뭐 대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조짐. 네. 그리고 사실 아난티가 금강산의 골프 리조트를 건립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선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자산 몰수가 되고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은 못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난티 관점에서는 잘 됐다고 봐요. 대북주에 관련된 이미지가 너무 색채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아난티가 사실상 리오프닝 수혜 관점에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섹터에서 좀 우리가 종목 편입을 좀 할 수 있는 요건인데 아난티는 즉 대북주라는 좀 인식이 너무 강해서 네. 저는 사실상 이게 되지도 않는 이 금강산 사업 부분을 빠르게 사업 중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즉 아난티의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버티다 이제 승복을 한 것이죠. 전액 손실 반영을 좀 하겠다라고 좀 밝혔어요. 지금 전체적인 금강산 골프장 리조트 사업 전체 금액이 507억 원 규모라고 좀 추산되고 있는데 507억 원의 규모를 올해 만약에 전액 다 손상차손 평가 손실로 떨어내면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지분법 적용되는 어떤 효과가 손상차손 투자했던 회사가 모두 손실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단기 순손실이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는 영업손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에 들어간 원가를 제한 금액이 영업손익인데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비교적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영업의 순이익은 회사가 다른 이 영업활동 이외의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이 있거나 투자 이익이 있을 때 단기 순이익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난티의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좀 반영된다면 단기 순손실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전망해 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아난티의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507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미칠 뿐 실적은 영업이익으로 거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난티는요 제주 개발 사업도 진행합니다. 2024년 제주 골프장 및 펜트하우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기존 회원부터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이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지금 아난티 하면은 이 고가의 회원권이에요. 맞아요. 이게 좀 프라이빗 이 리조트를 좀 지향하고 이 골프 이 회원권도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좀 속한데 네, 여기에 사실상 이 회원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했는데 골프장에 부킹도 안 되고 이용도 참 이 제한적인 이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소유자가 소송을 좀 제기했대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고지한 뭐 주중에 몇 회 라운딩, 뭐 주말에 몇 회 라운딩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 시설에 대한 제한 요소가 너무 크다. 자, 이에 대해서 뭐 소송을 좀 제기했는데 법원이 좀 이 인정을 좀 해줬죠. 이 부킹 실현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판결이 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아난티도 항소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게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시국의 변화였죠. 네. 해외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골프 리조트에 이게 많은 수요가 좀 몰리게 된 거고 2020년도에 골프 인구의 어떤 저변 확대도 좀 한 가지 주요했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과는 좀 그렇게 큰 관련성은 좀 없다. 다만 기업의 손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후에 지금 건립 중인
제주도의 뭐 골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분양이 좀 잘 안 된다든가 회원권의 판매가 좀 저조해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황 타격도 좀 불가피할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타격은 전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 강남의 도심 속 프라이빗을 좀 내세워서 118개의 이 객실 보유한 호텔을 좀 건립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골프장 펜트하우스 완공을 2024년도까지 완공하겠다. 지금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는 거죠. 금강산 사업을 전격적으로 철수해서 손실 반영하고 내수의 이 리조트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이 그림 안에서는 성장성을 좀 겸비할 수 있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이 정체성은 내수에 한정돼서는 일정 기간까지 성장은 이끌지만 여기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확장성과는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성장성이 제한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아나테는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도 이후에 신규 건립 이 골프 리조트 또는 리조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적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은 좀 제약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국내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추징금 부과에 회원과의 소송까지 썩 좋지 않은 이슈들로 묶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회사의 모멘텀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영향이 어느 정도 미미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난티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1분기 매출액을 좀 잠깐 보면 회사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죠. 전년 동기에도 사실상 장사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5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53억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267억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한간에는 아난티가 리오프닝 수혜 줍니까? 라고 좀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업황 피해가 확연했는데 아난티의 경우에는 이 고가의 회원권, 이제 특정된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19의 타격 요건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중시설의 회복세가 반영되는 흐름에서는 실적 성장은 좀 동일하게 좀 이끌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의 인원수 조치 등의 어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감소 요인은 있지만 네. 아난티 그런 요건들을 충분히 회복해서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에도 긍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난티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타격도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오늘 주가 0.3% 상승한 6,780원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반토막 이상의 손실 구간으로 좀 직면해 있고요.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2020년 3월 주가 대비해서는 상단에 있죠. 자, 요 효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느냐? 자, 이 기저효과가 좀 크게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실적 반영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난티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좀 섹터의 유입이 좀 강하게 지금 매기 유입이 강하게 일어날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좀 부진하다는 거죠. 지금 아난티의 상승 동력은 실적을 수반하는 이 실적 발표 또는 향후의 배당이익 관점인데 지금 주식수를 좀 보더라도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8,640이면 8,000주. 무상증자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같은 리오프닝주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서 업황 타격이 좀 심화됐다가 1분기의 회복률, 2분기, 3분기의 회복률들이 좀 더 빠른 종목들로 관심이 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가의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 보유자 관점에서의 추세 전환점은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추세 전환점. 그럼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 부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5,500원에서 6,500원. 5,500원에서 6,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2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추세 전환 시점
단기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난티였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자 관점에서는 5,500원에서 6,5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난티를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휴젤과 아난티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입장해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